서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자리한 니제르는 광활한 사하라 사막 덕분에 지구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친 환경 속에도 매혹적인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쉽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남성들만 참가하는 미인 대회나 영성과 깊이 연결된 교육 제도가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흥미로운 풍습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과 끊임없는 식량 부족 속에서 살아가는 고단한 삶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물가가 저렴한 나라 니제르의 어두운 단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8번 노예제도. 니제르에서 노예제도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전국의 수만 명, 많게는 1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노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대로 노예였던 이들의 후손으로 한때 주인에게 속했던 땅에서 여전히 살고 일하고 있습니다. 니제르에서 가장 흔한 노예 형태 중 하나는 와하야입니다. 이 관습에서는 부유한 남성이나 전통 지도자들이 약 200달러라는 값에 여성을 사들여 가사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와하야는 주로 나이지리아 국경 근처 남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법에서는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지만 와하야를 통해 5번째 여성을 노예의 형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와하야를 통해 노예로 끌려온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가문 내에서 아무런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은 무상으로 노동하며 그들의 어머니는 물을 길어오고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며 정식 아내들을 시중드는 일을 계속합니다. 17번 남성을 위한 미인대회. 니제르에 주로 거주하는 보다베족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매혹적인 집단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며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사헬 사막을 따라 이동하며 가축을 키우고 살아갑니다. 보다베족은 수세기 동안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켜왔는데 그중 일부는 매우 이색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전통은 매년 열리는 남성 미인 대회로 남성들이 여성들, 심지어 기혼 여성들의 관심까지 얻기 위해 경쟁하는 행사입니다. 이 대회는 게레월이라 불리며 9월에 약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부족의 남성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보다베족에게 외모는 단순한 겉모습을 넘어 힘과 매력의 상징입니다. 미의 기준은 눈 화장의 흰색 농도, 고든 콧대, 그리고 빛나는 하얀 치아입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 남성들은 최대 6시간에 걸쳐 준비합니다. 얼굴에는 붉은 진흙을 바르고 눈 화장은 흰색으로 강조하며 치아를 더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 립글로스를 바릅니다. 또한 키가 더 커 보이도록 흰 타조 깃털로 머리를 장식합니다. 게레월 당일 남성들은 화려하게 단장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의상을 입어 여성들을, 때로는 기혼 여성들까지 매혹시킵니다. 여성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가장 매력적인 남성을 직접 선정합니다. 축제의 중심 행사는 야케라 불리는 춤 공연이며 낙타, 경주, 부족간 경기, 지참금 전시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우승자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여성이라도, 심지어 기혼 여성까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의 우승자는 큰 존경과 찬사를 받습니다. 만약 여성이 참가자에게 반한다면 남편을 떠나 새로운 우승자와 함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다베족 남성들은 외모 관리에 매우 신경을 쓰며 다른 남성에게 아내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 각별히 자신의 매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16번 낯선 이에게 반드시 물을 대접하는 전통. 니제르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 중 하나는 특히 광활하고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낯선 사람에게 주적 없이 물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영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에서 수백 년 동안 발전해온 생존 규칙이기도 합니다. 물은 니제르에서 생명과 결속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며 낯선 이와 물을 나누는 행위는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연민과 연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니제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소중한 자원이자 지역 사회의 강인함과 배려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심각한 가뭄, 예측할 수 없는 날씨, 제한된 기반 시설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는 일은 여전히 일상과 문화의 핵심입니다. 물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생필품의 제공을 넘어 공동체의 상징이 되며 니제르 사람들에게 서로의 연결성과 척박한 현실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15번 왼손으로 식사하거나 인사하는 것은 금지. 니제르에서 중요한 문화적 전통 중 하나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식사하는 관습입니다. 케네르 공동체에서는 왼손을 사용해 식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이러한 예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존중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결과 공동체 의식이라는 깊은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해 식사하거나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 여겨집니다. 공동 식사 자리에서는 보통 큰 접시 하나를 테이블 중앙에 두고 각자 오른손만 사용해 음식을 덜어 먹습니다. 이는 우정, 가족 관계, 그리고 환대 속에서의 조화와 존중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식사뿐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거나 물건을 건네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일상생활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항상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와 존중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14번 독특한 요리 문화. 니제르 인구의 대다수는 이슬람을 신앙하지만 이 나라는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있어 요리 문화 또한 매우 다채롭습니다. 니제르의 전통 음식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요리 문화에도 큰 영향을 받았으며 맛있고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니제르의 식사는 쌀이나 기장 같은 전분질 식품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소스나 스튜를 곁들입니다. 다음은 니제르에서 꼭 맛봐야 할 전통 요리들입니다. 조로프 라이스는 길쌀을 토마토, 붉은 피망, 마늘, 생강, 양파, 그리고 다양한 채소와 함께 조리한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취향에 따라 닭고기, 소고기, 생선, 칠면조, 염소고기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팜넛 수프는 야자 열매에서 추출한 즙이나 농축액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여기에 훈제 생선, 잘게 썬 시금치, 야자 열매, 알맹이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담부는 나이지리아 남서부에서 유명한 음식으로 쌀가루, 잘게 간 세몰리나, 기장, 밀, 옥수수와 모링가 잎을 사용합니다. 곡물을 2030분간 찐 후 삶은 모링가 잎을 넣고 양파, 고추련, 소금, 육수, 땅콩, 식물성 기름으로 간을 맞춥니다. 제르마는 니제르의 국민 음식으로 닭고기, 양파, 마늘, 타임, 당근, 카레가루, 땅콩버터, 그리고 육수 큐브를 넣어 만든 스튜입니다. 일부 현지인들은 맛과 색을 더하기 위해 토마토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낙타고기 역시 니제르에서 흔히 먹는 식재료입니다. 낙타버거, 낙타카라히, 낙타카레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13번 보리 영혼 의식. 니제르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는 보리 의식으로 영혼이 깃드는 신성한 전통입니다. 이 의식은 이슬람 신앙과 고대의 애니미즘 신앙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말이라 불리는 영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리듬감 있는 춤과 노래를 이어가며 황홀경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 램프신이라 불리는 초자연적인 영혼이 그들에게 깃든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램프신이 공동체의 지혜와 행운, 그리고 치유의 힘을 가져다 준다고 여깁니다. 각 램프신은 자연 요소와 인간의 특성과 특별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식에서 참가자들은 깊은 변화를 경험하며 인간 세계와 초자연적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리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을 강인함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투아레그의 베일 쓴 남자들. 투아레그 문화에서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베일을 씁니다. 가죽으로 만들거나 짓거나 옅은 색으로 염색된 이 베일은 투아레그 남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강인함과 끈기, 그리고 명예를 상징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나 연장자 앞에서 베일을 착용하는 것은 존경과 품위를 나타내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또한 베일은 실용적인 역할도 큽니다. 사막을 건너거나 낙타 캐러밴을 인도하거나 무역로를 지킬 때 거친 사막의 모래바람과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남성을 보호해 줍니다. 흥미롭게도 투아레그 남성들은 보통 25살 무렵부터 베일을 착용하기 시작해 가족과 함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공장소에서 계속 착용합니다. 이는 머리나 얼굴을 가리는 관습이 주로 여성에게 적용되는 다른 많은 문화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11번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 열대 기후대에 위치한 니제르는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토의 약 5분의 4가 사하라 사막에 덮여 있어 거대한 화로와도 같은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막이 아닌 지역 또한 가뭄과 사막화로 위협받으며 이러한 현상은 나라 전체의 혹독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일부인 테네레 사막은 니제르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극한의 환경과 드문 식생으로 유명합니다. 니제르 북부의 건조한 환경은 국가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쳐 기온은 치솟고 강수량은 극히 적으며 식물 생태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삶은 극도로 힘들고 인구 밀도 또한 매우 낮습니다. 니제르의 대부분 인구는 남부 지역에 거주하며 이곳은 농업에 적합한 토지가 많고 사헬지대가 농사와 가축 방목에 비교적 온화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계의 프라이팬이라 불리는 니제르는 1년 내내 매우 높은 기온을 기록합니다. 가장 더운 달은 5월로 오후 기온이 섭씨 45도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매년 긴 건기가 이어지며 5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로 분류되지만 사하라 지역에서는 강렬한 열기로 인해 비가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번 니제르의 주식 수수. 수수는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뛰어난 작물입니다. 이 때문에 수수는 니제르에서 번성하며 국가의 주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땅콩도 재배되지만 수수가 훨씬 널리 쓰이는 이유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다양한 요리의 주재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수수는 곱게 빻아죽이나 걸쭉한 스튜로 만들어 먹으며 고기나 채소, 수프, 다른 반찬과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또한 가금류 사료로도 쓰입니다. 국가의 주식을 보면 니제르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니제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며 인구의 40% 이상이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년간 빈곤, 질병, 기근, 테러, 그리고 내전이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기근은 니제르 국민이 매일 맞서 싸워야 하는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입니다. 2번 중매 결혼. 니제르에서 주목할 만한 전통 가운데 하나는 칼리,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에서는 사랑보다는 가족 간의 합의와 문화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칼리 문화에서는 부부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대신 양가가 세부적으로 협의하여 결혼을 주선합니다. 개인적인 취향보다 가족의 가치와 전통적 관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라시라 불리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신랑 측 사람들이 신부 집에 예물을 가지고 방문해 공식적으로 청혼하는 것이지요. 이후에는 신부가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를 통해 청혼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기간이 이어집니다.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양측 가족은 결혼 날짜를 정하고 결혼에서 중요한 요소인 지참금을 협의합니다. 지참금은 신부 가족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문화적이자 정신적인 의무로 여겨집니다. 결혼식 날에는 음악과 춤, 그리고 선물 교환이 이어지며 이는 단결과 공동체 유대의 상징이 됩니다. 특히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새 가정으로 데려오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며 이런 모습은 두 집안의 결속을 더욱 강화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신부를 결혼식 날까지 사람들 시야에서 감추는 풍습도 있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한층 높입니다. 8번 니제르의 이름을 딴 공룡. 1976년 고생물학자 필리프 타케는 니제르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룡 화석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니제르사우루스라는 이름은 니제르의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이 공룡이 발견된 나라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니제르사우루스는 약 1억 1,500만 년에서 1억 500만 년 전 백악기 중기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1990년대 테네레 사막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유해가 본격적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이 공룡은 독특한 두개골과 치아 구조로 유명합니다. 길고 가느다란 목, 비교적 작은 머리, 그리고 500개가 넘는 교체용 이빨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초식 생활에 최적화된 특징이었습니다. 이빨은 낮게 자라는 식물을 뜯어먹기에 적합해 양치식물이나 땅 가까이에 있는 풀과 같은 식물을 주로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7번 영성과 결합된 교육. 니제르의 꾸란 학교에서는 마라부라 불리는 영적 스승들이 특히 농촌 지역에서 종교 교육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꾸란과 이슬람 교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친밀함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이곳의 교육은 깊이 있는 신앙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학습이 곧 신성한 경험이 됩니다. 학교를 이끄는 마라부들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이자 치유자이며 공동체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높은 존경을 받으며 어려운 시기에 기도, 조언,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신뢰 덕분에 마라부들은 교실 밖에서도 공동체 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라부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 조언과 함께 건강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마라부와 제자들 간의 특별한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이는 니제르 문화에서 영적 멘토십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6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 유엔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구가 205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니제르의 인구는 3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니제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약 4,5명에서 50명이 태어나며 여성 1명이 평균 6.8명에서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처럼 매우 높은 출산율은 니제르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이어져 이미 제한적인 자원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니제르의 높은 출산율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대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관, 가족계획 서비스 접근성의 부족, 특히 여성들의 낮은 교육 수준 등이 그 원인입니다. 그 결과 니제르는 평균 연령이 불과 15세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는 니제르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구 증가가 이미 부족한 자원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농업에 의존하면서도 혹독한 기후와 열악한 환경 조건에 맞서야 하는 이 나라에서 식량 생산은 급증하는 인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지만 경제는 이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번, 빌마의 소금 광산. 니제르의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사하라 사막 깊숙이 자리한 빌마의 소금 광산입니다. 이 광산들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나라의 역사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이곳은 흰금이라 불리는 소금, 즉 무역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자원을 공급해왔습니다. 빌마에서의 소금 채취는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전통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노동자들은 소금이 가득한 물에 도달하기 위해 깊은 구덩이를 파고 사막에 타는 듯한 햇볕 아래에서 결정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 소금은 지역 사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낙타를 몰고 사막을 건너는 투아레그족의 대상 무역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거센 바람과 자결하는 열기,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 언덕 속에서도 이 험난한 여정을 완벽하게 해내왔습니다. 소금은 대구와 같은 시장에서 필수 생필품과 교환되며 장거리 여행을 하는 대상 무역상들의 생계를 지탱합니다. 빌마의 소금 광산은 특히 주변 지역의 가축 사육에도 귀중한 자원이지만 현대 교통의 발달과 무역로 변화로 인해 이 오랜 전통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마의 소금 광산은 수세대 동안 사하라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끈기와 인내를 증명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4번, 에이르와 테네레. 국립자연보호구역. 니제르에서 특히 인상적인 명소 중 하나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보호구역 중 하나인 에이르와 테네레 국립자연보호구역입니다. 770만 헥타르에 달하는 이 보호구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거친 산악 지형과 광활한 모래 언덕이 어우러진 장엄한 풍경으로 방문객을 사로잡습니다. 에이르 산맥은 고대 화산 지대이며 최고 2000m에 이르는 봉우리와 황금빛, 테네레 사막 속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녹색 대리석 암석층이 특징입니다. 이 사막 경관은 시각적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닥스 영양과 사막 치타 같은 희귀종의 서식지로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가혹한 사막 환경에서는 가장 강인한 종만이 살아남아 번성할 수 있습니다. 모래 언덕 위에 드문드문한 초목과 계절마다 나타나는 녹지대는 이러한 극한 조건에 맞춰 적응해온 섬세한 생태계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 보호구역의 상징인 아닥스 영양은 현재 밀렵, 과도한 방목, 서식지 파괴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존 자원이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사막 경관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호구역은 단순한 야생동물의 피난처를 넘어 회복력과 자연의 장엄함을 상징하며 니제르의 야생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3번, 세계에서 가장 큰 지능 모스크가 있는 아가데즈. 사막의 역사적 교차로로 불리는 아가데즈는 흔히 사하라의 관문이라 불립니다. 니제르의 이 중요한 도시에는 역사와 사막 문화를 깊이 품은 매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자리한 고대 진흙 모스크와 유명한 진흙 벽돌 건물은 하우사족의 독특한 건축 유산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아가데즈는 단순한 교역 거점을 넘어 이 사막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수세기 동안 아가데즈는 활발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15세기 이래로 상인, 탐험가,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으며 사막 무역로의 핵심 기착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목 생활로 잘 알려진 투아레그족은 아가데즈에 정착하여 도시 문화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의 전통시장에서는 투아레그 은 세공품과 수공 예품이 판매되며 오랜 장인 기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데즈 주변의 경관은 장엄한 산맥과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사막 모래 언덕이 어우러져 사하라 사막 특유의 거칠고 웅장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에이르와 테네레 자연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한 아가데즈는 독특한 사막 환경 보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험을 찾는 여행객들을 끌어들입니다. 오늘날 이 도시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중심지이자 지역 문화와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서 방문객들에게 이 지역의 오랜 유산과 정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번, 그리오 이야기꾼이자 음악가. 니제르의 이야기꾼이자 음악가인 그리오의 전통은 독특하면서도 매혹적입니다. 그리오는 노래와 이야기로 나라의 역사를 전하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역사가이자 음악가, 그리고 조언자로서 대대로 이어져 온 이야기들을 보존합니다. 결혼식, 아기 이름 짓기 행사, 마을 모임 등 중요한 자리에서 그리오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음악과 이야기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전설을 지키고 조상들의 기록을 이어가며 공동체의 도덕적 교훈과 신념을 전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선율을 전하는 그리오는 사람들을 뿌리와 연결시키고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조상들의 영웅담이나 니제르의 고대 왕국 이야기를 그리오의 노래로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청중을 사로잡으며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새로운 세대마다 이야기와 음악 창작의 가치를 배우고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 기록이 책이나 온라인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리오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구전 전통이 사람과 유산을 이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임을 보여줍니다. 1번, 정치와 그것이 니제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니제르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으며 현재까지 프랑스어가 이슬람교가 주를 이루는 이 나라의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립 이후 니제르는 여러 차례의 쿠데타를 겪으며 1991년까지 단일 정당 체제와 군사 정권이 이어졌습니다. 1993년부터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여러 차례 구성되었으나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예산 부족과 보안 문제로 여전히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니제르는 1960년 독립 이후 무려 7차례나 헌법을 바꾸었으며 현재 시행 중인 헌법은 여러 차례의 쿠데타와 개헌 끝에 2010년에 채택되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문맹률이 매우 높아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를 주요 뉴스와 정보의 원천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니제르는 국경을 넘어 번지는 여러 지역 분쟁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치안 문제와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부패와 비효율적인 정부 정책, 그리고 높아지는 부패율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전반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제르에 관한 17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내용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 나라를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콘텐츠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